네, 지난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성공을 거둔 분의 사례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대박 창업자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들려주시는 분이죠. 윤지경 머니컬럼니스트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와인 전도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창업한 지 10년, 30년이 훌쩍 넘은 독립 브랜드의 창업자분들을 소개해드렸다면 오늘은 창업한 지 2년 6개월이 된 따끈따끈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신생 창업자분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탈리안 와인 앤 푸드 비스트로 보나베티 공덕역점의 신기영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고등학교를 채 졸업하기 이전에 금융권에 취업을 하여 32년 4개월을 꼬박 금융맨으로 살아왔는데요. 30년이 넘도록 한 업종에 종사하던 그가 프랜차이즈 전문점을 창업을 하고 와인 전도사가 된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와인 전도사라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고 그러셨으면서요? 네. 사실 취업을 했던 당시에 신 대표의 나이가 18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은행은 누구나 취업을 꿈꾸고 희망하였던 꿈의 직장이었죠. 그렇죠. 그런 곳에 취업을 성공한 것이다 보니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본인의 성격과도 굉장히 잘 맞다 보니 은행 업무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은행 창구 업무에서부터 이제 그런 기초적인 일에서부터 기업 분석부, 신용관리부, 카드 사업부 등을 찬찬히 거쳐 1995년에는 회계팀장으로 승진을 하는 등 굉장히 무난한 직장 생활을 영위를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 고생이라고는 특별히 겪을 일 없었고 주어진 업무만 충실히 하면서 가끔씩 그냥 직장 동료들이랑 테니스 치고 그런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던 중 이제 직장 상사였던 이제 부장님께서 이제 와인에 좀 관심이 좀 있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동료들이든 아니면 부하 직원들한테든 선물로 와인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당시에 신 대표에게 제안을 했을 때 네. 오히려 신 대표는 무슨 와인이냐며 그냥 뭐 양주나 주시죠, 뭐 소주나 사주시죠, 그쵸. 이런 제안을 하였다고 하니 지금 현재의 어떤 와인 전도사의 신 대표의 모습과는 상당히 좀 동떨어진 모습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부장님은 신 대표를 데리고 한 와인 전문점 을 갔습니다. 네. 거기에서 와인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거죠. 굉장히 다양한 와인의 종류가 있었고 또 그 세계가 굉장히 넓고 깊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와인에 흥미를 느껴 사내에서도 와인 동호회를 조직하고 또 해당 그 부장님은 또 회장님으로 또 추대를 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와인의 취미를 점점 붙여가던 중에 그 근무하던 은행에서 와인 관련 서비스를 컨셉으로 한 신용카드 상품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취미 생활도 좀 즐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담을 하게 되었고요. 마케팅 활동을 펼치게 되었죠. 그래서 신 대표는 이제 그 와인 카드를 무기로 해서 여러 와인 전문점들과 제휴를 맺기 시작하는데요. 네. 사실 근데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주들 입장에서 볼 때의 신 대표는 좀 너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이 보였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 신 대표는 더 이상 이 와인이 취미 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새로운 일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와인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문화를 익히고 또 여러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다양한 책들을 보고 또 심지어는 소믈리에 과정까지도 수료를 하게 된 거죠. 전문가가 다 됐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습득한 이제 소믈리에로서의 그런 지식들은 이 과정에서 신 대표는 완전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습득한 소믈리에로서의 그런 자부심도 있겠다.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와인 전문점의 업주들을 찾아가게 됐는데요. 네. 그때는 좀 사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에피소드를 하나를 이제 저에게 오픈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 좀 명품 와인을 가서 먼저 주문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주인들의 눈빛이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시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명품 와인이 딱 이제 그 테이블에 오면은, 신 대표가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명품 와인 오프너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그 와인을 오픈을 합니다. 네. 오프너도 이렇게 급이 있어요? 그럼요. 명품 오프너가 네.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오프너를 사용해서 능수능란하게 딱 오픈을 하면 그 점주는 와인을 좀 아는 사람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그 테이블로 와서 신 대표와 여러 이제 다양한 와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마음도 서서히 오픈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체결한 그 와인 전문 업체의 그 수가 50여 군데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이 방법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것 같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와인을 접목해서 이제 와인 카드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취미가 이제 일로 연결된 성공적인 케이스인데요. 네. 뭐 이분처럼 열심히 사신다고 하면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또 전환을 하게 된 건가요? 네, 어느 업종이나 위기는 닥치기 마련이잖아요. 네. 금융업종, 특히 은행권에서는 2003년도 카드 대란이 그 위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네. 이때 수많은 신용 불량자들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은행 측에서는 이러한 신용 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채무금 회수가 굉장히 골치 아팠던 시절이었죠. 네, 그랬죠. 그런데 그 신 대표의 어떤 한 부하 직원이 항상 다른 보통의 금융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독촉 전화라든지 그런 좀 위협감이 느껴지는 그런 어투를 쓰는 것보다는 좀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좀 마음을 좀 다스려 줄 수도 있는, 네. 아우러 줄 수도 있는 그런 따뜻한 감성 마케팅을 펼치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평소 이제 경청을 하는, 이게 잘하는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신 신 대표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로 느껴졌고 이게 시장에서 획기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 예감을 하였는데 막상 그 업무를 이제 맡길 사람들을 찾아 헤드헌팅사에다가 그렇게 의뢰를 하였는데 찾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네, 분명히 이거는 시장에서 먹힐 만한 좋은 마케팅 아이디어인데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신 대표는 그 기회에 헤드헌팅에 대한 그런 교육까지 이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헤드헌팅에 대한 그 교육 자체가 또 한 번 신 대표의 인생을 바꿔놓게 되었는데요. 네. 그 교육 과정이 모두 다 종료가 된 후에 그 헤드헌팅사에서는 신 대표 자신에게 본인의 이력서를 한번 작성을 해와봐라 하는 제안을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바로 취업을 해서 쭉 근속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력서에 단 한 줄을 딱 써놓고 나니 없는 거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랬어요. 네, 그때 나이가 바로 신 대표는 45살. 이었고요. 그때부터 그 이제 교육을 받은 기관에 6개월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이 이력서를 채워오겠다고 그런 당당하게 이제 선언을 하고 45살부터 50살까지 디지털대학교, MBA 이런 네. 과정들을 거쳐서 한 줄 한 줄 꼬박꼬박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사실 6개월마다 한 줄씩 채워나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 사이에 채워나가려면 다양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어떤 다양한 시도들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창업 성공인에 보니까 정말 음.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나가고 네.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경우 결정적으로 창업을 결심했던 그 계기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30년을 큰 어려움 없이 뛰어난 자질과 또 성과를 보여보면서 굉장히 잘 적응을 해왔던 곳이었는데 네. 2010년 임원 승급 실패는 굉장히 큰 좌절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네.
2달 동안 잠도 못 주무셨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열정을 모두 다 바쳤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모두 한순간에 내쳐진 것 같은 배신감도 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신 대표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자 주변을 좀 둘러보게 된 거죠. 그런데 자신의 친구들도 거의 같은 입장이었고요. 소위 이제 요즘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지금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시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 대표는 이때 한 멘토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멘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그냥 낙엽처럼 이렇게 버텼다가 나오면은 뭐 할래? 이런 말을 하면서 그 퇴직을 한 이후에 사람을 만나는 폭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퇴직을 한 이후에는 만나는 사람의 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5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50살에 은퇴를 하게 되면 45세부터 55살까지의 이제 사람의 폭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좀 더 활발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55살에 나오게 되면 그 연령대가 50살에서 60살까지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은 신 대표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할 것이냐 아니면 명예퇴직을 신청을 할 것이냐. 한 2년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신 대표는 그 선배의 조언도 참고로 삼아 새로운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그 중년의 나이에 뭐 승진 실패 또 구조조정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 시련이 요즘 많이 이제 있게 마련인데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이걸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대박으로 거꾸로 전환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창업을 하는 당시에는 이게 전화 위복이 될지 아니면 설상가상으로 더 나빠질지 판단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50대 창업할 때 위험 요소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50세가 다가오면 신 대표와 비슷한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 할 일을 고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걱정스럽고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인데요. 직장을 퇴직하고 택시기사나 경비원들 단기 근로직을 취업을 하는가 하면 창업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들도 너무 많죠. 그래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 자영업자의 수는 총 175만 6천 명에 달해 전체 자영업자의 3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소매업, 음식업 등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창업에 대부분 나섰지만 창업 3년 안에 휴폐업을 하는 50대 이상의 자영업자가 전체의 47%에 달하는 등 굉장히 실패 사례가 다양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직이나 사무직에 오랫동안 이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무턱대고 창업에 나서게 된 결과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당 경제도 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네. 아무래도 좀 많은 실패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20대, 30대 분들의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위험 부담이 훨씬 더 크고 재기가 쉽지 않다 보니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본격적으로 이 가맹점만의 마케팅 노하우 들어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그러한 것들은 다음 주에 마저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50대 창업에 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창업에 많은 관심이 있거나 또 창업 계획하고 계신 분들 오늘 성공 사례를 통해서 또 좋은 팁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지경 머니컬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